두 달 새 48% 뛰었다. 뭐가 뛰었을까요? 12월 3일 날 계엄후, 계엄령이 발동됐습니다. 계엄후에 과열된 정치 테마주 특별 단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기서 잠깐 그래프를 좀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자료가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준 자료인데 12월 2일부터 16일 기준입니다. 자, 일평균 등락률. 이게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요. 정치 테마주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린 회색, 진한 회색. 이 부분이요. 코스닥, 코스피 지수거든요. 그 표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평균 등락률도요. 정치인 테마주는 3.4%고요. 그 다음에 최대 상승률이 12.98.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이제 5.5이고 코스피가 2.43. 최대 하락률은요. 그러니까 큰 하락률은 없었다는 거죠. 평균 최대 하락률이 코스피가 5.19였고요. 아주 코스닥이 5.19고 코스피가 2.78인데 여기 보면은 저기 최대 하락폭은 5.79, 최대 상승률은 12.98. 그리고 두 달째 퍼센트는 48%가 뛰었더라. 그래요. 비상계엄 선포 이길 그 다음날 밑에 하단에요. 정치 테마주 주가 급등.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정치 테마주. 자, 이게 뭘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 테마주가 좀 급등락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A라는 주식회사가요 상장을 할 때는 주관사가 있어요. 그걸 증권회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그러지 않겠나요? 자, 누가 그런 걸 만들까요? 정치 테마주 보니까요. 하다못해 그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지역구에 이 회사가 본사가 그 지역구에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질 않나. 누가 그런 회계망측한 일들을 벌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 줄을 쳤는데요. 지난 23일 금감원이 이복현 금감원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허위사실 풍문 유포 등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 감시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관용 봐주지 않고 그냥 엄정 조치하겠다. 그러면 했을까요? 할까요? 여러분, 역대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 테마주가 됐던 모든 테마주. 그러면 이 지금 12.3 이게 뭡니까? 비상계엄 이 테마주 말고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테마주들이 등등도 있었잖아요. 초전도체부터 무슨 로봇 관련주부터 그다음에 비만 관련주, 그다음에 탈모 관련주. 그거는 안 뒤져봤나요? 그게 물론 관련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는 나옵니다.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3일 금감원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이거 간단해요. 이거요, 누가 하느냐? 한국거래소 전산실, 코스콤에서 열어보면은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4년 1년 내내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자, 실적과 무관하게. 자, 임원 등이 유력 정치인의 지연, 학연 관계가 있다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수혜주로 분류되곤 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디젠스라는 종목이 이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모를 거라고요. 같은 경주 이씨다. 그리고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위치해 있다. 그럼 동신건설을 상장한 주관사나 이런 거를 좀 뒤져보면 되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누군가 크게 주가를 끌어올릴 때 들어왔던 거래량이라는 게 있을 겁니까? 거래 내역을 누가 이렇게 주관하는지를 보면 주도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자, 문제는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피해봐요? 투자자가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뉴스가 많이 나와요. 자, 12.3.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우리나라의 갈라치기 어떤 기사들 보면요.
물론 이제 공영방송 있어요. MBC, KBS, SBS 종편방송, 그 다음에 YTN 연합뉴스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죠? 그 외에 인터넷 신문사들 이제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볼 때는요, 한 6, 70개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막 좌우로 나눠져.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1945년이야? 지금 1924년, 2024년이지.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지금 낮습니다. 1,000억 원 미만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 이거보다도요, 거래량 일단 없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럴까? 그거를 찾으라고요. 누가 주관하고 누가 주폰지를 찾아서 금감원은 철저하게 철퇴를 내려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늘 겪어왔던 게 이제 테마에서 테마로 옮겨가는 그런 장세였고, 늘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거는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손도 대지 말라고 이 자리에서 내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다 들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제 첫 번째 유형을 제가 이제 하나를 이제 크게 이제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 이것도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 자료는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거예요. 금감원. 예, 금감원. 예, 금감원. 예,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을 우리는 금융감독원이라고 그래요. 금융감독원장은 이복현 감독원장입니다. 자, 참고 정치 테마주 선행 매매 과정이라고 그래서요. 사전 매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테마주 종목 추천 직전 중, 자, 추천 직전 집중 매수 및 고가 매수 주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추천하는데 이제 기사입니다. 공시 풍문 근거로 해당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이제 주가가 꽤 올라가겠죠, 그죠? 예, 매수세 유입한다. 그럼 누가 매수세 유입해요? 이 개인 투자자인 거죠, 그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사전 매집은 아니고요. 그 A라는 회사가 테마주로 선정되면서 가지고 있던 그들의 물량을, 즉 대주주 물량을 터는 거겠죠. 누가 이거를 뭐 매집을 합니까? 그럴 일은 없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락한다라는 건 이제 주가 상승 이후에 뭐 사전 매집한 주식을 매도한다. 그래서 테마 소멸시 주가 급락한다. 이거 누구 자료냐면 금감원에서 자료를 배포 있는데, 이거는 유령 주식이나 그들의 그 지분을 갖다 터는 거고, 그러면 누가 이 역할을 하느냐. 저 뉴스 풍문 기사 나오는데 이 기사가 이번에 최근에 지금 보시잖아요. 듣도 보지 못한 처음 듣는 그런 저기 뭐 인터넷 신문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막 뿌리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무슨 공시를 냅니까? 풍문. 이건 그냥 소문이란 얘기죠. 그죠? 예. 어쨌든 누가 주관할까? 제가 볼 때는 주관사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 주가가 오르면요, 그들은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종목을 재발굴한다. 그래서 이미 이제 끝난 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원, 그 근처에 가면, 그죠? 예. 과열 종목 지정돼서 3일간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 관심 소멸하게 되면 또 신규 종목을 좀 발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금감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유형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지금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 보신 거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유인성 주문 등을 통한 시세 조정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제 금감원 직원은 아니에요. 예, 금감원에서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종목 선정, 높은 주가 변동성, 중수용조, 낮은 유통 물량,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주 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세 조정은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주문, 단주 매매, 시세 조정 행위를 통해서 매수를 유도한다. 자, 금감원에서요, 시세 조정,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단주 매매 이거요 잡아낼 수 있어요. 누가 그러는지, 정확하게 어떤 계좌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주소, 집 방구석까지 IP 주소 들어가서 그 사람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적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몇 년 동안, 30몇 년 동안 제가 봤더니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리고요. 그래, 똑같습니다. 주가 똑같이 올라가요. 그죠? 유인성 주문 통해서 매수세 증가하고요. 그런가, 매수세를 증가하면서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허수 매수라는 거죠. 허수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기사 이렇더라 저렇더라 어떤 그런 기사가 찌라시 신문 같은 데서 나와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저것 할 것도 없으니까, 그죠? 뭐 장도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싹 들어가 봐서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제서야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웹서핑하면서 뭐 누가 이제 그런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국장하니 뭐 이런 거. 예, 국장이라는 건 좀 우리나라 중시인데, 그런 이제 어떤 댓글 같은 걸 보고 이제 누가 퍼날르는데 그 댓글이 과연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으로 위장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나 모든 어떤 게시판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게시판에는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주가가 상승하면 선취 매수한 주식을, 선취 매수가 아니라니까요, 금감원님. 선취 매수를 한 주식을 매도해서 부당이득을 편취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바닥에 사가지고 주가가 어떻든 나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정치인 테마주로 뭐 선정되면서 주가 올라서 나는 팔았어. 그럼 이게 걸릴까요? 그건 아니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주식을 해보고요. 저는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 출신이라 이것저것 다 뜯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고, 그냥 그 회사의 대주주, 그 회사를 상장시킨 주관사, 그 위주로 테마주는 흘러가는 거지. 무슨 바닥에 사가지고 무슨 어떤 풍문이나 이런 거 일으켜가지고 가짜 공시 내가지고 주가 올린 다음에 개인들 들어오면 때린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죠? 계엄 이후에 금감원이 정치 테마주 급등락에 칼을 뽑았다, 이렇게 기사 나왔어요. 이거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건데요. 칼을 뽑았다. 그럼 뭘 잘라야지, 무울해도. 칼을 뽑았다. 그래요. 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정치인들 관련한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한 상황이고, 이에 편성한 불공정거래 행위 확대, 우려되는 상황. 우려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려됐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기업가 실적과 무관하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로 기업의 임원 및 최대 주주 등이 유력 정치인과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연관돼 있다는 단순한 사유로 테마주로 분류돼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저희들은 우리 회사하고 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가는 올려요. 누가? 처음에 그런 분위기를 잡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보를 만드는 그 주체만 잡으면 이건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 많이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한동훈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뭐 김경수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제가 뭐 뒤에 저기는 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하고 나이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거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칼을 뽑았으면은, 이게 이 상황이 그냥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뭐 탄핵이 인용돼서 다시 뭐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시끄럽겠죠, 그죠? 뭐 잠룡들이나 뭐 관련된 종목들에서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갈는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1일 신정, 그리고 그 수요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저는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2주 동안 수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기업의 본질과 같이 무관하게 정치인과 학연 지원 이유로 주가,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계속 각 그 경제신문사마다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급등 종목의 추종 매매를 좀 자제하라. 그리고 풍문 등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에 신중할 거. 허위 사실 풍문 등의 생산 유포 이용 행위를 자제할 것.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게 해야죠, 금감원에서. 그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가 혐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출처가 머니투데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사가 보니까 금감원이 어떻게 했다?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의심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뭐를 해라? 제보를 해라, 제보. 제보하래, 제보. 개인 투자자가 이걸 어떻게 제보를 합니까? 뭐 어떻게 제보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종목이요? 지금 뭐 바닥에서 뭐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이거 뭐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혐의가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정치인 테마주로 학연, 뭐 지연, 뭐 그 사람 지역구에 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뭐 한 4배 정도 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 제보를 하면은 뭐 어떤 걸 제보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요. 저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화면입니다. 자, 이거는요 매일경제 출처입니다. 제가 여기다 출처를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는 뭐 경제신문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 회사 대표가 땡땡땡 의원 동창일에 위험천만한 정치 테마주 결국,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뭐 이제 전 대표였죠.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니까 말씀드리죠. 한동훈 대표하고 우리 이제 이정재 씨하고 뭐 갈비집에서 이렇게 막 사진 하나 찍고 포장.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주시장입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탄핵 종목의 금등딱 주의보. 이거는 뭐 주의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2,800개 종목인데 하나도 안 가, 주가가.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만 한 4, 50개가 움직인다. 그냥 뭐 할까요? 그냥 빤산만 바라보고 있나요? 그나마 이제 내가 1억에서 다 묶여놓고서 뭐 한 1,000만 원, 500만 원 있는 분들이 에라 심심하니까 그 노론이 뭐예요? 그러고 지금 하는 건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기에 포착해서 불공정 거래를 특별 단속판을 가동한다. 특별 단속반이 있기는 한지 가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집중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해요. 금감원에서. 예. 이런 기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불공정 거래는 이미 시작됐고 이거를 빨리 조기에 포착해서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집중 감시를 뭐 할 계획이다.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지. 집중 감시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계획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정치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풍문 유포 발견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아까는 제보하라며 여기 근데 매일경제는 각각 달라. 기사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으로 확인되면 무관원 측에 엄청 조치할 방침이에요. 방침. 조치할 방침이다.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